안녕하세요. 보고서 읽는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가 흐름이 많이 지지부진한 금호석유에 대해서 유튜브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주가 흐름이 많이 좋지 않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7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뭐 계속 가져가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막연한 위로보다는 숫자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봉 차트 보시면 여기 5월 정도의 고점을 찍고 지금 약 7개월간 뭐 기간 그리고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아마 뭐 이쪽에서 사셨든 여기서 사셨든 여기서 사셨든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아마 인고의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로 아닌 위로 그리고 근거를 토대로 한 뭐 리서치 베이스로 왜 이거를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호석유를 보유해야 되는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가 하방을 지지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탄소나무 튜브와 음극재 바인더 신사원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장갑의 매출 비중 그리고 이익 비중보다는 건설, 경기, 뭐 인프라, 건축, 자동차 이쪽의 영업이익이나 매출 비중이 훨씬 더 높은 회사다. 그리고 같은 업을 영위하는 렌텍스 대비해서 너무 심각한 저평가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측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년에서 23년까지의 순이익이 5조를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그 많은 현금을 가지고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M&A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당부터 좀 보시면 11월 8일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이때 이제 배당 수익률 7% 정도를 언급을 했었는데 5일날 종가가 17만 9,500원이었던 거를 고려를 해보면 배당 수익률 10%라고 했을 때 주당 배당금은 12,600원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그렇게 가이던스를 잡은 거고요. 이제 같은 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금호석유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빨간 네모와 네모가 교차하는 이 지점 보시면 7% 써 있죠. 어, 똑같이 이제 뭐 11월 5일 79,500원에 7% 하게 되면 하나투자증권에서도 한 12,600원 정도 배당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하나금융투자 윤재성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빨간 네모가 교체하시는 부분을 보시면 여기 13,000원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3,000원 정도 배당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합해보면 이제 세 군데의 증권사긴 하지만 하나하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12,600원,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3,000원. 그래서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종가가 16만 5,500원일 때 13,000원을 받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나? 이게 한 7.8%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약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것이 제가 금호석유를 매도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나노튜브와 음극재 바인더 모멘텀입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뭐냐? 그러면은 2차 전지 핵심 도전제로서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뭐 꿈의 소재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여성 소비자 신문의 한고은 기자님이 쓴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도전제로서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고 꿈의 소재로까지 불린다. 이런 소재를 이제 금호석유가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경제신문 최근에 나온 건데요. 11월 3일 날. 그래서 빨간 네모 박스 친 곳을 같이 읽어보면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CNT 소재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했다. 이 CNT는 2차전지 핵심 도전제로서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에 쓰인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이제 뭐 석유화학 업체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어지고 있고, 구주적 성장 기업이 아니라는 인식이 크긴 하지만, 또 CNT 소재 혹은 뭐 음극재 바인더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CNT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고요. 이제 음극재 바인더 관련된 건데요.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 분리막 이 4대 소재 제외하고 바인더 같은 경우도 금호석유가 지금 뭐 개발 중에 있고 양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뭐 이 자료는 서울경제신문의 이승배 기자님 자료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네모 하이라이트 친 부분을 보시면 음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가 고객사 품질 승인을 끝났어요. 그래서 조만간 상용화라고 했는데 제가 IR 팀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뭐 22년 혹은 23년 정도는 돼야 양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 답변을 들었고요. 맨 아랫부분 보시면 바인더가 기타 소재 대비해서 국산화가 늦은 것은 오히려 기회다. 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금호석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MB 라텍스 위생장갑 회사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하지만 정말 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땐 금호석유는 장갑 회사가 아니라 건설, 인프라, 건축, 자동차 등을 전방 수요로 놓고 있는 종합 화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8월 달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쓴 자료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엔빌리아스텍스가 매출액의 한 16%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자동차, 가전, 그리고 뭐 페인트, 뭐 이러한 타이어, 자동차, 여러한 나머지 부분들의 매출이 그럼 16%에서 100%에서 이제 16% 제하면 84% 정도 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 금호석유가 과연 장갑 관련 기업인가? 아니면 자동차, 페인트, 가전 관련 기업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시장에서는 2020년도에는 엠베라텍스 자체가 기업의 실적을 이끌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생장갑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그러한 수요들이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즉 피크아웃 논란에 좀 쌓여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엔비라텍스는 전체 매출의 16%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왜 그게 꺾인다고 금호석유 주가가 이렇게 부러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엔비라텍스 비중이 뭐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했던 얘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 전방 수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가전,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이제 한 70에서 75% 정도를 차지한다는 거를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향후 22년도, 23년도부터는 뭐 자동차 생산 정상화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의 이익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라텍스 실적이 꺾이는 걸로 주가가 이렇게 부러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 넨텍스라는 회사 대비해서 극단적인 저평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넨텍스라는 회사는 그 똑같이 금호석유하고 위생장갑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같은 업을 영위하는 넨텍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한 10배 정도 받고 있는데 이거 지금 8월 달에 나온 거여서 지금 퍼가 5배인데 지금은 한 4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4배인 걸 감안하면 이 같은 업계의 글로벌 넘버원인 금호석유가 지금 너무 저평가인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극단적 저평가에 대해서 회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극단적 저평가에 대해서 회사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제 금호석유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신사업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성향을 더 높인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금호석유가 굉장히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3년도 순이익이 약 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 순이익 부분 보시면 20년에는 5,800억, 21년에는 2조, 22년과 23년에는 1.6조 해서 한 대략 4년 정도 해서 이제 한 6조 정도의 순이익을 낼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5,800억, 2조, 1.4조, 1.3조 정도 해서 5.5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4년 영업을 해서 순이익을 5조, 6조 내는 회사다.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번 현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주주 친화 정책을 한다든지,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신사업에 진출되어 있는 회사를 그냥 사버린다든지, 이러한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요. 강동진 애널리스트 말에 의하면 3분기가 2분기 대비해서 감익한 건 사실이지만 실적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대규모 현금이 유입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컴투스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컴투스도 사실 5월 달부터 최근까지 거의 한 6개월, 7개월을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차트만 보시면 거의 뭐 추세적으로 무너졌고 망하는 회사죠. 거의 망하는 회사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컴투스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쪽만 보게 되면 이거 완전 다 손절하고 회사 버려야 되는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돼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고 그러한 산업군에서 선두주자를 가지고 있는 컴투스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시장에는 어제의 못난이가 오늘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못난이는 없다. 시장에서 그 모멘텀이라든지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면 오르는 건 사실 며칠이면 됩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하루, 이틀, 3일이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루하고 긴 구간을 버티기가 힘든 거죠. 이게 지금 차트를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추세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있으면 사실 참기가 정말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금호석유를 보는 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차트만 보면 5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까지 약 7개월 동안 거의 추세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사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거는 시장에 영원한 못난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도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막연하게 언젠가 오르겠지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없다면 이 종목을 손절하거나 절대 이거를 뭐 팔아야 되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에 뭐 명확한 확신이 있다면 이럴 때 더 사는 거죠. 그 더 사는 용기가 사실 쉽진 않지만 지나고 봤을 때는 그때 좀 더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막연한 위로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